진행할 예정입니다. 들어오신 분들은 몸을 좀 편안하게 하시고 일주일을 정리한다는 그런 몸과 마음가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살아오셨든 못 살아오셨든 이번 한 주를 정리하면서 또 우리는 또 다음 주를 살아내야 되니까 그 한 주를 지난주보다는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게 오늘 제가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제 강의를 들으시고 또 강의 후에는 이완이 있잖아요. 이완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들으시고 또 편안한 이완을 통해서 다음 주 한 주를 또 멋있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우리 마음 단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9시가 시작되어서 우리 마음단단 주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음단단 연구소의 최단단 소장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사셨죠? 저도 굉장히 바쁘게 지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침 10시부터 체면 강의가 시작돼서 저녁 7시까지 마지막 체면 치유까지 7시까지 끝내고 부랴부랴 이 강의를 준비하고 이렇게 왔고요. 요즘 제 마음단단 연구소는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일 먼저 바뀐 게 뭐냐면 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보이시죠? 자, 이건 뭐냐면 태블릿입니다. 이제 제가 그 상담을 할 때 막 연필로 좋고 막 이런 것들 안 하고 태블릿 PC를 놓고 바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현대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자도 바꿨고요. 또 제 마음단단 사무실에 여러 가지 식물들을 이렇게 갖다 놔서 많은 사람들이 좀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우리는 모두 리더다.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생각해보면 자기가 싫든 좋든 우린 다 리더입니다. 스스로한테도 리더고 내 가족에 있어서 내 아이들한테 아니면 내 부모님한테 내 집사람한테 다 리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리더 역할을 어떻게 하면 훌륭하게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아주 딱 한 문장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명쾌하게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체면 치유 사례는 재작년이죠. 스님 한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제 체면 치유 받으신 그 영상을 그 녹음 파일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말 강의는 목적은 제가 어떤 수행을 통해 깨달은 것과 마음 치유를 통해 얻은 경험을 다른 분들하고 나누면서 마음 단단하게 함께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제가 어떤 여러분들한테 지식을 전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깨달은 것을 아주 짧게 아주 명쾌하게 그렇게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정리하며 단단하게 새로운 주를 맞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체면 멘탈 코칭을 좀 널리 알려서 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이 공동체란 것은 우리의 포커싱, 우리의 초점이 물질이 아니라 나의 영적 성장에 중심을 두면서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중심을 두는 그런 우리들의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마음 단단하게 살고자 하는 분이고요. 매주 일요일 9시 특별한 일이 없으면 9시에 진행되고요. 한 30분 정도 선에서 되도록이면 지난주는 40분 됐는데 30분 정도에서 맞추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최단단 강사고요. 자, 마음 단단. 우리가 마음 단단 하면 조금 마음이 좀 편해지죠. 그러면 이 마음 단단의 단계는 몇 단계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마음 단단의 단계는 연약, 동료, 믿음, 콘크리트 4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여러분들이 순간 읽으면서 나는 어느 단계에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 결심 없고 그냥 아무 진행도 없고 그냥 뭐 밥만 먹고 되는 대로 그냥 24시간 주어지는 대로 사는 대로 살아가는 삶, 이건 연약 단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뭔가 조금 깼다. 제 마음 단단 강의를 듣고 야 좀 해볼까?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이게 동료 단계입니다. 반결심, 반실행. 그리고 3단계 믿음 단계는 뭔가 계획을 세워서 해보는 거죠. 결심을 세우고 실행을 해보고. 그리고 콘크리트 단계는 생각하면 무조건 실행으로 들어갑니다. 생각하면 실행. 오히려 실행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무조건 실행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계획하고 이런 단계가 4단계인데 여러분이 과연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 강의를 통해서 한 주 한 주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이동하는
연약 단계에서 콘크리트 단계로 이동하는 그 뿌듯함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는 우리 홍영순 작가, 우리 마음단단 카톡방에 계신 분인데 홍영순 작가의 책 출간 기념회에 다녀왔습니다. 참 귀여우시죠? 지금 50대 후반의 여성분인데 아들 둘을 잘 키우고 이제 뭔가 좀 살만하니까 몹쓸 병이 왔습니다. 파킨슨 병이라는 거죠. 이 파킨슨 병은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일상에서 하던 일들, 젓가락질이나 아니면 숟가락 아니면 화장실 가는 그런 것들을 못하게 됩니다. 몸이 점점 더 굳으면서 참 굉장히 힘든 병이죠. 그렇다고 아직까지는 치료 방법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가져가고 뭔가 어떤 지연시키는 더 나빠지는 것을 지연시키는 것밖에 없는데 그 와중에서도 책을 내서 출간에 갔다 왔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 홍영순 작가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훌쩍훌쩍 했죠. 그러면서 우리 홍영순 작가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두 아들을 잘 키운 것이고 가장 잘못한 일, 가장 나쁜 일은 남편과 만나서 결혼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게 딱 와닿는 거예요. 아이들 잘 키운 게 가장 잘한 건데 지금 남편하고 만난 것들 아마 도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참 와닿는데 본인은 지금 살아가면서 병이 낫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단지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우리가 이런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몸은 점점 더 굳어져서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진다고 하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점점 더 노화되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던 것들이 마음대로 안 하게 되죠. 단지 홍영순 선생님 같이 파킨슨 병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그 어떤 그 노화 주기가 빨리 온다는 것인데 그래서 홍영순 작가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더 열심히 살자. 내일 모레 또 내게도 이런 어떤 몹쓸 병이 올 수도 있고 몹쓸 사고가 있는데 걱정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살자 하는 이런 어떤 생각으로 왔고요. 우리 홍영순 작가의 아주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 홍성에 그 작가 출간의 기념회에 가면서 또 시를 한 3개 정도 썼는데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 4개월 됐는데 100편을 넘었어요. 100편을 넘고 지금 오늘 보니까 플러스 다시 8편 한 또 10편을 더 쓴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이 시 쓰는 습관을 기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유독 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재 존재하면서 현재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아니면 내가 마음에 드는 장면 아니면 현재의 나의 생각을 그냥 나열하는 거예요. 뭐 열심히 잘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나는 것. 제가 마음단담방에 가니까 책이 있었습니다. 마음단담 책이 있었고요. 다육이가 있었고요. 뭐 전등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할 것은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일어난 일을 9시에 뭐 했고 10시에 뭐 했고 이렇게 어떤 시계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중에서 뭔가 내 눈에 와닿는 것, 정말 나를 마음에 잡는 것, 이런 어떤 상황을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시가 되는데 제가 내려가면서 우리 마음단담방에 있는 장성진 영국 배우님이 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 배우를 보면서 제가 한번 시를 지었는데 보십시오. 칠흑 같은 까만 세상에서 그대만을 위해 준비된 밝은 세상 위로 올라선다. 정해진 대사들이지만 즉흥적인 듯 자연스럽게 살아낸다. 박수를 칠 수도 야유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미 그는 초월했다. 최고를 다해 살아내고 내려간다. 세상은 어두워지고 또 누군가 무대 위에 올라갈 것이다. 나는 감독이 되어 까만 세상에서 그를 본다. 저게 나였구나. 좀 더 당당할 걸. 이런 시를 썼는데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인생을 보면서 우리 인생은 뭐 연극 같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연극 배우일 때도 있고 감독일 때도 있는데 연극 배우일 때는 뭐 박수를 받든 야유를 받든 최고를 다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무대에서 딱 보니까 저게 바로 나였구나 하는. 그래서 그럼 이왕 살아갈 거, 이왕 연극할 거 좀 더 당당할 걸 하는 그런 생각들 하면서 이 시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말씀드린 것이 정상 마루에서 비걷기를 하자. 아니면 단순하게 비걷기를 하자. 오늘도 제 체면 치유를 받으러 오셔가지고 비걷기를 기억하고 계시는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정상 마루란 것은 지속적인 정화. 어떤 정화냐면 우리가 어떤 칠판을 어지르고 놓고 거기다 내 목표를 적어봐야 잘 표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칠판을 지우는 정화, 내 마음속 정화, 지속적인 정화, 그리고 뜨거운 상상,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상상, 그리고 마음 내려놓기와 내맡기기. 제가 마음 내려놓기를 잘 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마음 내려놓기를 오해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드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어디 산에 간다? 아니라는 거죠. 마음 내려놓기는 관점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내가 물질에 중심을 두던 것을 나의 영적 성장에 중심을 두는 거죠. 그러면 이 물질은 그냥 장난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말고. 그런데 내가 어떤 이 마음을 내려놓고 하다 보면 이 금전적 물질이 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더 높죠. 그냥 편안하게 마음을 내어놓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 관점을 결과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중심을 두는 거죠. 이렇게 마음 내려놓기를 하고 결과는 내맡기기를 하는 겁니다. 신에게 아니면 우주에게 아니면 모든 세상에게 내맡기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정화를 했고 상상을 했고 마음 내려놓기 내맡기기를 했다면 뭐라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반복적인 루틴입니다. 반복적인 루틴.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남하고 비교하지 말자, 미래를 걱정하지 말자, 세상에 기대하지 말자. 왜 남하고 비교하지 말자 하면 그도 똑같거든요. 그도 세상에 끄달리고 과거에 끄달리는 그이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 와서 뭐 어떤 돈이 많은 것 같죠? 그건 다 겉으로 하는 거죠. 돈 많으면 또 뭐 자식 걱정, 몸 걱정 다 마찬가지죠. 왜? 그는 신이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어떻게든 나의 영적 성장을 어떻게 이룰 거냐 여기에만 신경을 쓰고요. 미래에 대한 걱정하지 말자는 거죠. 왜? 내가 걱정을 해도 내일 일어날 일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자신 있고 당당하게 세상을 대하면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좀 덜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죠. 좀 더 당당해 나갈 수가 있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리고 기대하지 말자는 겁니다. 오로지 나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 선한 인연만 뱉어내자는 거죠. 그래서 그 인연에 의해서 뭔가 좋은 어떤 그 현실이 구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마루에서 비걷기를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럼 최면 치유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스님은 비구니 스님입니다. 비구니 스님인데 어떤 그 증상이 있냐면 자꾸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그리고 책을 보려고 하면 공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어디만 가면 자기를 해코지 한대요. 뭐 내가 가져가지도 않았던 책을 가져갔다라고 하고 이상한 자기를 말을 해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데, 그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한테 알아보러 왔어요. 그래서 체면에 들어갔는데 한 7, 8년 된 뭐 빙의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쫓아내려고 잘 설득시키는 건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당신 이름은 뭔데? 백현? 윤백현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윤백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빙의가 윤백현? 윤백현이라고 합니다. 좋아, 당신 말고 거기도 많은데 당신이 힘이 제일 세요, 거기? 아까 더 쓸모도 있지. 근데 응. 너무 자기가 근데 하도 오래돼서 거기에 보니까 한 놈이 들어가니까 여러 영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걔하고 얘기를 좀 제일 할게요. 힘이 세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걔 나와서 너 누구니? 사람이지. 응, 이름 뭐야? 그냥 살아. 사람이야. 근데 그 스님 몸에 왜 들어갔어? 내가 살려고. 아, 그렇구나. 언제 들어갔어? 살려? 8년? 그래서 거기 들어가고 스님한테 어떻게 했어? 도와주는 척하고 응, 도와주는 척하고 역할이 못 살게 해줬지. 부른 거죠. 응, 그랬는데 응, 이 스님이 응. 자꾸 내 말 안 듣고 응. 스님 보고 공부하지 말고 공부하지 기도만 하라 했는데 말고. 자꾸 음. 말 안 듣고 공부하고 돌아다닌다고. 다니니까 응. 내가 맘대로 그러니까 야, 스님 공부하고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 니 스님 알아? 그 전에? 모르지. 모르는데 왜 거기에 들어갔어? 그냥 지나가다 들어간 거야? 내가 힘이 세니까 아, 그러니까요, 스님. 힘이 자, 세니까 이제는 들어가는 거지. 내가 니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 있는 애들 다 데리고 올라가. 스님 할머니도 그렇고 다 모시고 가는 스님 거야. 할머니도 거기 그렇지? 있더라고요.
그냥 스님 고생 많이 시켰잖아. 이제 올라가야지. 내가 그렇게 못하지. 왜? 그러기가 좋은데. 예, 올라가면 더 좋지. 보통 거기 빙의들은 이 사람 몸에 있는 걸 좋다라고 합니다. 편안하다고. 그럼 너는 어떻게 죽었어? 늙어 죽었어? 아니면 사고로 죽었어? 사람대로 자라다 죽었지. 아, 그럼 뭐, 나이 들어 자연스럽게 죽은 거야? 병도 나쁘고, 사람도 치료하고, 종려 많이 했지. 돈을 많이 했는데 왜 안 사람 올라가고 많이 지금 이렇게 있는 정도 거야? 낮게 하고 돈을 사람도 많이 냈으면 치료하고 올라가야지. 많이 했대요. 내가 더 사람도 병도 고쳐주고, 음, 좋은 일 좀 더 하려고 했는데, 음. 수영이 다 해서 못하니까. 그건 자연스럽게 그런 거지. 지금 올라갔다가 다음 세에 또 내려와야지. 수명이 다 해서 더 못했다고. 힘들지. 왜? 어느 세월에. 아니, 그렇게 정상적으로 내려와. 지금 이렇게 스님을 괴롭히면 안 되잖아. 지금 부처님 제자를 괴롭히면 어떻게 해. 나는 스님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음. 스님을 도와주려고. 아니, 그러니까 니는 도와준다고 하지만 스님이 도와주는 힘들잖아. 거랍니다. 뭐가 힘들어. 힘들어. 내가 그래. 일단 사람 몸에 있으면 안 되잖아. 올라가서 다음 생에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알았지? 그러려면 몇백 년 걸릴지 몰라. 무슨 느끼는 거야? 올라가. 그 하늘나라 좋잖아. 내가 하늘을 올려줄게. 좋게 올려줄게. 너 공부해봐서 하늘이 뭔지 알아? 알지? 내가 많이 보내봤잖아. 난 몰라? 난 너 같은 애들 많이 올렸단 말이야. 가서 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올라가. 내가 공부한 바는 하늘도 없고 땅도 없어. 아니, 죽으면 가는 데가 있잖아. 옹기종기 보여서 살아. 아이, 야, 사람 몸에 있으면 안 되지. 사람은 사람대로 살아야지. 니도 사람대로, 사람 있을 땐 사람으로 살았잖아. 사람 몸이 천당이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은 사람이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지. 알았지? 하늘 올라가. 거기 있는 애들 다 데리고 가. 거기 여름에 있는 다 데리고 가라는 거죠. 아니, 스님이 힘들잖아. 힘들거나 말거나 내가 좋다는데. 힘들거나 네, 말거나 그러면 안 내가 되지. 좋다는데. 그럼 스님 어떻게 도와줄 거야? 도와주려고 하는데 지가 내 말 안 듣고 자꾸 엉뚱한 데로 가잖아. 그러니까 도와주려고 내 말 하는 시간 믿고 내가 안 산에 듣고 엉뚱한 데로 다니면서 간다고. 기도나 다니고 음, 정부는 거 가르쳐주면 보고 그러면 음, 내가 지 밥 잘 먹고 잘 살고 했을 텐데 음, 그러다가 내 말 안 듣고 맨 부처님 제자한다고 공부나 하게 돼. 그러니까 내가 자꾸 힘들게 하지. 너는 그러면 괴롭히지는 마, 스님을. 응? 공부 못하게 하고, 몸 아프게 하고, 그 괴롭히지는 마. 어때? 내가 안 그러고 싶어도 음.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 아, 그래? 근데 이분은 부처님 제자잖아. 그럼 네가 함부로 못하잖아. 부처님 제자는 개뿔. 응? 내가 없어져야 되지. 그러니까 네가 없어져야지. 나는 부처님 제자 하는 거 싫거든. 그래? 거기 말고 네 말고 또 누가 했어? 또 많아? 그렇지. 딴 애들은 또 어떻게 힘들겠어? 스님. 내 쫄갱이들이니까 내가 시킨 대로. 아, 시킨 대로 한 거야? 좋아. 몸 아프게 하고 공부 못하게 하고 또 어떤 일을 했어?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도와주고. 아,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사람들이 막 해코지한 게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넌 때문에 도와주기도 했지. 도와주기도 했어? 그렇구나. 그럼 계속 거기 있을 거야? 자, 어떠세요? 재밌죠? 이걸 제가 그 체면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 건데 여기 어떤 외부 에너지, 우리가 빙의령이라고 하는 이 빙의령을 강제로 하면 조금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가는 척 하다가 다시 더 큰 놈을 데려다 올 수 있고 또 제가 다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설득을 시키는 거죠. 설득을 시켜 나가는데 이 친구는 너무 강한 친구라 여기 오래 있어 여기서 아예 집을 지어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저쪽 지방 쪽에 있는 주지 스님인데 내려가셔가지고 한 일주일 후에 저한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내 몸이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기도로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이 됐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가 들어오면 우리 스스로가 컨트롤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뭘 하려고 하면 자꾸 우울증이 걸리고 뭘 하려고 하면 머리가 아프고 뭘 하려고 하면 몸에 이상이 생기고
뭘 하려고 하면 자꾸 내 주위에 뭔가 나쁜 일이 생기고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때는 혼자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어떤 그 힘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럴 때는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어떤 파악해가지고 이게 진짜로 어떤 밖에서 들어온 에너지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건지 실제로 내 몸이 그렇게 아픈 건지 이걸 제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리더십. 자, 이 리더십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 보면 난 회사도 안 다녀요. 그럼 난 리더십은 발휘할 이유가 없어야 하지만 이 리더십은 내가 내 스스로한테도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가족이 있다면 내 아이들한테, 내 부모님한테 리더십을 발휘해야죠. 서로 상생을 하기 위해서. 특히 또 회사를 다닌다, 어떤 사회 봉사활동을 한다, 사회에 나간다, 단체에 간다. 그랬을 때 이 리더십을 발현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명확하게 이 리더십을 잘 하기 위해서는 주인공 헌장이다. 우리가 국민교육 헌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리더십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 헌장이다 해서 이 주인공 헌장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인공의 주자는 주제를 제시하라는 겁니다. 비전 제시를 하는 거죠. 내가 리더인데 구성원이 어떤 그 가져온 일만 해내면 리더가 안 되는 거죠. 아이들한테 야 우리 이번 주 일요일 어디 놀러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회사에서도 자 너희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저로 얘기하면 이제 화요일부터 나확행 나를 확 바꾸는 여행 100일을 우리 그 체면 배우시는 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 각자가 세운 루틴을 지켜나가는 어떤 그래서 자꾸 뭔가를 제시를 해야 되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이건 리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가족의 리더 아니면 회사의 리더 어느 단체의 리더라고 하면 자꾸 주제를 제시하는 거죠. 이렇게도 한번 해봅시다. 저렇게도 한번 해봅시다. 뭔가 자꾸 던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리더의 어떤 힘이 어떤 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주제를 제시하라. 주인공 헌장에서 주는 주제를 제시하라는 얘기고요. 자, 이는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인정. 자, 여기서 인정하라는 것은 제일 먼저 내가 나를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내면 아이가 자꾸 울어요. 내가 너라니까 자꾸 운다고요. 그러면 뭔가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내면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 거죠. 알았어.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좀 못 살아왔다? 인정하는 거죠. 왜? 어쩔 수가 없었잖아요. 이제부터 잘 살면 되니까. 이 인정할 때 가장 좋은 것은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겁니다. 나 스스로를 그래 이 정도 잘 살아왔어 칭찬.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살았어 칭찬.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보면 칭찬을 하는 거죠. 우리도 어떤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어떤 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대학생을 저한테 보냈어요. 근데 이 부모님은 이 대학생을 너무 불성실하고 아주 뭐 정신도 이상한 대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만났습니다. 아주 단단한 마음을 먹고 야 이거 굉장히 크겠다 했더만 전혀 이상이 없었어요. 걔는. 그래서 이게 웬일이 되지?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걔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들 프레임에 맞춰서 얘는 게으른 애야. 얘는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걔가 계속 그렇게 삐뚤게 나간 거죠. 그래서 일부러라도 걔가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주인공 헌장에서 이는 인정하라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공감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공감하라 해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내가 어떤 고객과 아니면 내가 내 아이와 공감한다고 해서 그의 생각을 다 같이 맞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걔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를 그치 맞장구 쳐주는 건데 그게 맞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걸 인정해 주는 거죠. 같이 감정 느끼게 해주는 거죠. 맞장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아니면 회사에 누구 어떤 뭐 선임이라든가 후임이라든가 서로 이렇게 공감을 해줘라. 그래서 주인공 헌장에서 공은 공감하라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제 헌은 헌신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헌신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시간을 내라는 얘기죠. 우리가 리더라고 해서 다른 팔로워가 내 일을 해주진 않습니다. 리더라는 것은 자기 일을 하면서 플러스 뭔가 어떤 전체에 대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 시간을 내야 되고 어쩌면 내 금전을 내야 될 수도 있죠. 그렇게 헌신을 해야지만 사람들이 드디어 저를 리더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내 시간을 내라. 그래서 어떤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아이들한테 시간을 내고 부모님한테 시간을 내고 또 회사 나가면 내 조직원들하고 내 동료들한테 시간을 내서 먼저 좀 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진정한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헌신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마지막
주인공 헌장에서 장은 장점을 찾아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줘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 정말 장점을 잘 찾아주는 분이 있어요. 그냥 허투루 보는 게 아니라 뭐가 조금만 바뀌면 너 굉장히 좋다. 제가 제한테 와서 체면 코칭을 받으러 학생들한테 제일 잘하는 게 장점입니다. 너는 있잖아. 너 안에는 너도 모르는 용광로 같은 그런 힘이 있어. 그 힘을 넌 드러내기만 했는데 근데 단지 지금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 이제부터 사용해봐. 그리고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진짜 저한테 장점이 있나요? 모든 학생들한테 다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그건 내가 믿어서 그러는데 설사 내가 니한테 말로 그냥 한다라고 해도 네가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 근데 너는 정말 큰 장점이 있어.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게 장점을 찾아준다면 더 친근감이 가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몰랐던 어떤 그 장점을 찾게 되면서 뭔가 더 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리더십은 주인공 헌장이다 라고 하면서 주인공 헌장을 풀어드렸습니다. 주제를 제시해야 되고 인정해줘야 되고 그리고 공감해주고 헌신하고 장점을 찾아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인공 헌장을 실천한다면 내 가족이 좀 더 행복하겠죠? 내가 자꾸 어떤 걸 주제를 만들어서 일을 해나가고 아이들 아니면 와이프, 부모님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공감해주고 내 시간을 되도록이면 헌신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장점을 찾아준다면 내 가족은 좀 더 행복해지고 내 조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조직에서 이 주인공 헌장을 내가 실행한다면 정말 좋은 조직이 될 겁니다. 더 행복한 조직이 될 거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과연 내 자신한테 주인공 헌장을 했는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노력했고 나를 인정했고 내가 생각하는 걸 공감해 주었는가? 그리고 나는 나에게 시간을 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헌신했는가? 그리고 나의 장점을 내가 찾아줬는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됐다라고 하면 내 가족, 가장 가까운 가족을 보고 또 조금 크게 본다면 회사 아니면 어떤 지역 공동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어떻게 주인공 헌장을 할까? 그래서 멋진 리더가 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틀림없이 여러분이 내일부터 이 주인공 헌장을 항상 뇌리에 기억하고 있다가 이거를 실현시키면 실제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한테 칭찬을 받고 드디어 아주 여러분이 우수한 리더십을 가진 어떤 리더로서의 역할을 인정받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인공 헌장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체면 명상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몸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편안하게. 어떤 분들이 피드백을 주는데 처음에 어떤 때는 잘 들어가고 어떤 때는 못 들어가요. 뭐 이렇게 되는데 들어갈 때는 수동적 주의 집중을 해야 됩니다.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 주의 집중이라는 것은 들어가도 좋고 안 들어가면 그렇고 들어가면 더 좋고 다음 기회에 들어가면 되지 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에 그냥 쭉 따라오면 됩니다. 어떤 잡념이나 이렇게 생겨도 제 말을 따라오면 되고요. 자 이제 편안하게 몸을 놔두시고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그 상태에서 여러분의 의식을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후 하고 내쉬는 겁니다.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후 하고 아주 좋습니다. 자 숨을 크게 들이실 때는 내 몸 안에 머리부터 가슴, 배, 다리까지 신선한 공기를 가득 채운다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 내뱉을 때는 일주일 동안 쌓였던 모든 찌꺼기들, 쓰레기들, 그런 감정들이 다 나간다고 상상을 하십시오.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후 하고 내쉽니다. 아주 좋습니다. 다시 한번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후 하고 내쉽니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의식을 온몸에 집중해 보십시오. 내 온몸의 힘이 쭉 빠진다고 그렇게 상상해 보는 겁니다. 머리, 가슴, 배, 다리까지 천천히 온몸의 힘이 쭉 빠진다고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점점 완벽하게 몸에 힘이 빠지면 팔, 다리, 몸통이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함만 느껴집니다. 내가 하나의 에너지로 느껴지는 거죠. 좋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0에서 하나까지 세어 내려갈 거예요. 숫자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여러분은 더 깊고 더 편안한 상태로 그대로 쑥 들어갑니다. 10, 9, 더 깊게 8, 7, 6, 더 편안하게 5, 4, 셋, 둘, 하나. 자, 이제 여러분은 몸과 마음이 완벽하게 이완되었습니다. 그 완벽하게 이완된 상태를 뿌듯하게 느껴보십시오. 편안하게 그 느낌, 온몸에 힘이 쭉 빠진 그 느낌, 마음도 완벽하게 이완된 그 상태를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내일부터 사회에 나가서, 회사에 나가서 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주인공 헌장을 발휘하는 뿌듯한 느낌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꾸 주제를 말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제시를 하고 구성원들을 인정하고 또 공감해 줍니다. 내 시간을 내어서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장점을 찾아줍니다. 그런 주인공 헌장을 실제로 실행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분 좋게 느껴보십시오. 편안하게 주인공 헌장을 여러분이 리더로서 기분 좋게 주인공 헌장을 일상에서 발현하는 그 모습을 크고 진하고 화려하게 느껴보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의 다음 주는 정말 멋진 한 주가 될 겁니다. 왜냐고 하면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가 될 것입니다. 그 뿌듯한 느낌을 온몸으로 느껴보십시오. 좋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제가 하나에서 셋을 세면 깰 텐데 깨어나도 그 뿌듯한 느낌, 여러분의 일상에서 주인공 헌장을 실행하는 그 모습은 그대로 기억하면서 깨어납니다. 깨어나면 아주 상쾌하고 개운합니다. 하나, 둘, 천천히 깨어나면 됩니다. 셋. 자, 이제 기지개 한번 펴시죠. 기지개 쭉 펴시고요. 혹시 오늘 제 강의 중에 뭔가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한번 물어보시고요. 오늘 강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인공 헌장. 우리가 언제 어느 때라도 리더로서 정말 자신 있게 살아갈 때 이 주인공 헌장을 한번 발현을 해보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성준경 선생님 들어오셨고요. 김태희 팀장님, 원조 김태희 선생님 들어오셨습니다. 어저께 만나서 많이 반가웠고요. 그 에너지 참 잘 봤습니다. 엄청난 에너지였습니다. 혹시나 저에게 어떤 질문사항이나 있으면 한번 질문을 해주시고요. 아까 어떤 빙의령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특별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학생들이고 많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외부에 들어온 에너지가 본인을 컨트롤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누군가가
컨트롤 해주지 않으면 사실 혼자서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우울감이라든가 아니면은 혼자 있다가 보면 에너지가 낮아져서 그런 것들이 훅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만 단단하면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들어와도 그렇게 활동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정말 어떤 뜨겁게 열정적으로 단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야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어떤 단단함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일단 영상은 스톱을 하고요. 필요한 게 있으면